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는 수잔이라고 해요. 지금 강의실에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해봐서 좀 당황스러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반면에 한국인 유학생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데요. 저는 이 논쟁을 통해 다양성과 문화 갈등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그리고 각 문화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다인종 국가이지만 여전히 타인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종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서양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아시아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들 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저는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셨는데 그 속에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이에 반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한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을 비난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더구나 한복에 대한 이야기와 칭찬이 나왔을 때 갑자기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에 대한 칭찬을 계속하자 갑자기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한복은 한국 전통복이 아닙니다. 허구입니다. 교수님은 당황한 채 무엇이 허구인지 물었고 중국인 학생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 주장하는 한복이 사실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중국은 광활한 영토에 다양한 소수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 민족들의 의상도 있었는데 그 소수 민족들이 입고 다니던 옷을 한국이 훔쳐간 후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모두가 놀랐고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저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은 손짓하며 한국인 유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중국의 것을 훔쳐가서 자기 나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럽네요. 한국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더군요. 상황은 긴장되었고 모두가 이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업은 침묵으로 이어졌고 중국과 한국 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갈등을 다루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날뛰기 시작했을 때 한국 학생은 그의 말을 듣고는 고요했어요. 그는 중국 학생에게 한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보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중국 학생은 소수 민족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한국 학생은 더는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교수님에게 다음 강의 시간까지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수업을 방해한 대가로 학점에 불이익이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중국 학생은 분개한 채 강의실을 나갔고 그 이후에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강의실 안은 긴장과 불안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학생의 주장은 점점 더 황당한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는 한국이 중국의 것을 훔쳐가고 한복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했죠. 심지어는 한국의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중국의 탓으로 돌려보내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까지 언급했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은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 학생이 정확한 자료와 함께 단호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며 강의실을 떠나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더욱이 중국 학생은 한국의 한글이 중국의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까지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직접 글을 만든 과정과 한글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주장이 허구임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생은 한국을 욕하고 비방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중국 학생의 과잉적인 행동으로 인해 저는 강의실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강의는 군사력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학생들은 각 나라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국의 경우 많은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한국이 휴전 상태인 나라로서 어떤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중국 학생의 논리 없는 고집과 거친 태도가 강의를 방해했어요. 그는 증거 없이도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고 대화 중에도 큰 소리로 말을 끊어내며 강의실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문적인 토론이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죠.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한다는 것은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에 중국 학생의 행동은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중국 학생의 갑작스런 발언에 강의실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 대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의 발언은 그냥 군사력 순위를 넘어선 전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미국과의 군사 동맹 관계나 전략적인 이슈 등이 다뤄졌죠. 하지만 그의 발언에는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에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고 교수님이 중국 학생에게 중국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지 물으셨어요. 그러자 중국 학생은 중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3위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쟁 시 동원 가능한 병력이 7억 명이 넘는 반면 한국은 2,500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러한 발언에는 중국의 자부심과 동시에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태도와 발언에 대해 학생들은 공분을 느끼며 강의를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강의실은 긴장되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갈고리같이 귀를 찌르며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중단되자 분노가 가득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왜 한국만 옹호합니까? 중국이 훨씬 중요한 나라 아니에요? 중국 학생의 목소리는 강렬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냉철히 쳐다보며 중국의 역사적인 영향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학생은 여전히 분노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지고 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이 우리의 역사를 알기나 하는 겁니까? 중국 학생의 소리는 강력했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차분하게 중국의 현재 위치를 물었고 중국 학생은 단지 숫자와 통계만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수님의 질문이 중국 학생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숫자와 통계만으로 중국의 위상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은 분위기를 한층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중국 학생의 표정은 얼굴을 뒤덮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을 중단하고는 좌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순간 강의실은 싸늘한 냉기로 분위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중국 학생은 얼굴을 붉히며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그는 교수님의 주장을 부인하며 중국의 강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침착하게 중국 학생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전략, 인재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교수님의 말에 중국 학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중국 학생의 공격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편견과 혐오는 진실을 가리는 장애물입니다. 당신은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국의 우월함과 편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학생은 여전히 자신의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마지막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학문적인 토론에서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실은 편견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중국 학생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좌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강의실은 학술적인 토론으로 분위기를 가득 채웠지만 중국 학생의 행동은 여전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의 무기력을 지적하며 한국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F-35와 같은 고급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J-20과 비교하여 한국이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학생은 이에 반박하며 J-20의 능력을 강조했지만 교수님은 중국의 전투기가 기술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전투기 한 대를 상대하려면 수십 대를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중국의 항공모함 개발 중단과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국방력을 확장하고 세계 군사력 순위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지만 중국 학생은 한국의 노력을 비웃으며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러한 토론은 학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중국 학생의 강한 편향적 태도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편견과 혐오를 극복하고 학문적인 토론을 지원하는 데에 끝까지 힘을 보태셨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뉴스 기사는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여 군대를 재정비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였어요.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뛰어난 무기 제조 기술과 생산 속도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무기는 미국의 최고 성능 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선택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의 군사력을 입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중국 학생은 여전히 한국의 군사력을 비판하며 한국을 전쟁 중인 국가로 규정하고 민간인을 포함한 적국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중국이 아시아 대국으로서 주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또한 한국의 군사력이 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평화적 의지를 의심하며 한국의 무기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의 주장에 대해 어이없어하며 한국과 중국의 영토 크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은 매우 타당한 반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켜낸 역사적 사례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했거든요. 더욱이 한국이 자주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라지거나 정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의 결연한 의지와 군사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 학생이 군사력을 키우는 목적에 대해 중국의 침략과 다른 나라와의 영토 분쟁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는 군사력이 단순히 숫자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숫자보다는 군사력의 효율성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수님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여전히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국수주의와 자국이 제일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더군요. 그는 여전히 혼자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 듣던지 말던지 얘기를 하더군요. 중국의 힘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경계하면서 중국의 순위가 오를 것이라고 냉혹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국 학생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의 주장에 대해 강의실 학생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고 세계 정세를 왜곡하고 있었죠. 중국 학생은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였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고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드러내며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과 민족성을 경쟁할 만큼 우월하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중국과 같은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일지 모르겠어요. 중국 학생이라는 한 인물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자부심과 신념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역사적 중요성과 현재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극도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도 이러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중국은 여전히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무례하고 배려 없는 중국 학생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교수님의 강의는 정말로 훌륭했고 제 기억 속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강의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